그야말로 이번 주는 슈퍼 위크잖아요. 저희가 기다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발표가 됐고 예상대로 실적은 안 좋았는데 어찌되었건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증시 단기 고점이 우려가 된다.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 우리는 언제 들어갈지 시점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월 27일 나스닥이 11,600 주고 이틀간 급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65,000원, 4,000원 빼면서 우리 한 70포인트를 죽여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새벽 4시면 이제 양갈래길이 나오겠죠. 일단 다시 또 2,400을 깨갖고 2,350이나 삼성전자는 옛날같이 그 55,000원 이하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에 파월 의장이 강경 발언하고 나스닥이 그래서 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급락을 하더라도 네. 저는 2,350과 2,380에서는 지지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파생 기준으로는 315와 17 정도, 삼성전자 58,000원에서 6만, 오늘 61,000원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61,000원이 선물로는 319나 20입니다. 네. 요거는 자꾸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그래서 제가 전번 방송 때 2,500, 또 2,400, 뭐 500까지 한 6, 70포인트 남았는데 중간 허리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때 현금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현금 갖고 있다가 이제 내일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나는 내일 양갈래길 같아요. 양갈래길.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하고 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근데 전략 짤 때는요. 네. 빠질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오를 때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한 70% 현금화 시키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92,000원, 2,000원 때는 다 팔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엔솔은 우리가 52만 원대 다 팔자는 전략은 전번 주에 해드렸어요. 그 대형주 왜 파냐? 만약에 내일 나스닥이나 이런 쪽이 폭락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쪽에다 집중하려면 원격 진료,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이런 쪽 약간 종목장에서 테마화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3월에서 5월달에 저는 철도 관련된 법이나 가덕도 특별법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법들이 막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와 연동된 SOC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종목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파월 의장이 좀 뭐랄까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다시 또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현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61,000원 지지하고 65,000원을 살짝 돌파했는데 7만 원은 안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5,000원당 70에서 100포인트가 영향을 받아요, 지수는. 네. 그래서 이번에 6만 원, 6만 1,000원 지지해주고 그러면 2,400개, 2,420 지지해주고 삼성전자가 5,000원 정도 올라간다면 수익률 얼마 됩니까? 형편없거든요, 그가. 한 5%에서 7%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칩셋이든 AD 테크놀로지니 이 시스템 반도체는 곱하기 그 5 내지 7에 5배 정도 더 갈 겁니다. 5배에서 10배. 그러면 한 5% 5배면 25%. 네. 10배면 50%. 그런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 이게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단기간에 4,000원 뺐습니다. 근데 61,000원은 계속 요건 지지해줘요. 그 다음에 계속 요날 1월 30일 날 4천억 물량으로는 보시면 670만 주 때리면서 시장을 한번 죽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저점이 61,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61,000원만 오면 땡겨요. 그러면서
9월 30일부터 여기 딱 보시면 9월 30일부터 삼성전자 얼마 정도 샀냐? 1월 3일 날 2조 2천억이죠. 9월 30일부터는 3조 7천억. 이 추세는 계속 사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내일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답답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서 나스닥이 급락하면 테마주 중심으로 집중하자. 네. 근데 만약에 내일 급등 시나리오가 나오면 우리 지수는 이제 여기서 100에서 150 더 높이겠습니다. 그럼 2,500을 돌파해서 2,600까지 그냥 바로 가는 에너지인데 그때 삼성전자는 시가 20개 정도 안 합니다. 이때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중저가 집중 매수하시겠다. 옐로우칩이라든지 네네. IT 섹터 아니면 5G, 6G 이런 것들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해서 집중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로봇주가 이제 조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타자가 우리가 전에 로봇주는 이제 다음 대체되는 테마가 나오면 가장 악재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게임을 끝내시면서 그때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를 올릴 때 나는 스타트랙이나 스페이스X나 뭔가 통신 쪽 에너지로 갈 거다. 근데 오늘 AP 위성이 상한가를 치고 그쪽 세트랙 그래서 뭔가 저는 테마의 중심은 또 이동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순환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서 네. 저는 내일은 지수 빠져도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쳐져서 깨지는 않는 이 지금 3조 7천억 산 게 하나의 영향이고 오늘도 SK하이닉스가 1조 7천억 적자 났는데 빼지 않는 거 보니까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2, 4분기도 나쁘고 부정적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다른 데서 뭔가 주도주 종목장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수는 갇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최대를 많이 보는 게 여기서 100포인트 더 가는 2,500 또는 2,600 정도. 네. 그런데 대형주 수익률은 7에서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3배에서 5배 갈 수 있거나 뭐 더블 갈 수 있는 또 로봇 관련주 같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솔트룩스라든지 셀버 AI 같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2월달, 3월달에 가장 핵심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죠. 예,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미 연준의 FOMC 결과가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기자회견 발언이 어떨까? 여기에 시선이 좀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급등, 급락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대표님? 혹시 뭐 조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을 때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위로도 아래로도 아닌 흐름을 예상하지는 않으세요? 대형주가 그럴 것 같아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가 1월 3일 날 나는 이거를 그 파생 매매의 포지션 갖고 판단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우정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 시가 20개의 바스켓이 그 재료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나. 이게 시장 근본주의고 미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 속도 갖고 판단하거든요. 그 반응 속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어느 쪽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네. 그럼 삼성전자하고 파생하고 해서 이번에 1월 27일 날 330일까지 갔다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조정한다. 그리고 이 315와 20을 미리 산정해 놓고 그려봤거든요. 네. 정확하게 야간 선물로는 317까지 뺐다가 오늘 땡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게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네네. 이 330을 돌파해서 새로운 또 고점을 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지금 판단하는 게 고점 돌파 못해. 그리고 315나 20은 지지해주지만 325, 330은 저항이야. 그러면서 지그재그. 이게 이제 2,400은 지지하지만 2,500이나 살짝 넘어도 2,550에서 갇혀갖고 지수 따는 재미없는. 그러면 네. 이거를 삼성전자로 보면 4, 5천 원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직전 고점 6만 5천 원 돌파 못하고 6만 원과 6만 5천 원, 4천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그러면 뭔가 밑에 단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추가 올라갈 수 있지만 상대 수익률은 별로 재미없는. 이게 또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네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오른 거의 반을 죽여버리는 305나 다시 2000, 이 305와 310을 붕괴한다는 얘기는 다시 2300 지지력 테스트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6만전자 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이런 시나리오를 걸어봤습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오늘도 62,500원만 넘어가면 두둑에 맞아요. 근데 61,000원은 지지예요. 63,000원 치고 나가면 이건 상방으로 가겠고 그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 DBH텍이나 칩셋 미디어나 SNS텍이나 관련된 종목을 오히려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65,000원 돌파하면 수익률을 더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가서 뭔가 큰 게임이 나오겠구나라고 보겠고요. 그런데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이 315 지지 실패하고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 이거는 삼성전자 6만전자를 훼손시키고 그러면 지수가 100 정도는 부러져요. 이번에는. 그러면 2,450에서 100이니까 2,350 정도. 중반대. 네. 그럼 거기서는 또 지지하고 가는데 그때 나스닥이 11,000을 지지하냐 붕괴하냐 해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와 파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얘네들이 작동하나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대충 포지션 내면은 상방에 배팅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막판에 땡겨버리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파월 의장이 뭐라고 떠드든 삼성전자 4조 나올 때 땡기듯이 파월 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준과 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걸 물먹이는 파동이 나오나 볼래요. 그러니까 파월의 입을 무시하는. 네. 지금 파생 쪽에는 그런 징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좀 어려운 얘기로 네. 그 양자역학, 양자 중첩에서 스핀이 어떻게 도나. 이거는 양자역학을 이해하시는 분은 알 텐데 모르시는 분은 양자 중첩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 있고 1로 갈 수 있는 이 홀짝이 같이 있어요. 네.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일 4시 반에 확인돼요. 네. 그때까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게 스핀으로 X축, Y축, Z에 예를 듭니다. 테슬라, 애플, 여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딱 놓고 내일 아침에 나스닥이 어떻게 됐든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했든 테슬라가 150불 지지해주고 200불을 치고 나가는 파동 나오고 네. 애플이 140불 지지해갖고 150불을 치고 나가는 파동 나오고 삼성전자 6만 원 지지해주고 SK하이닉스 8만 8천 원 지지해주고 거래량 증가 외국 매수 들어가면 이 장은 상방으로 간다.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를 150%를 깨는 숏 걸어버리고 애플 140% 붕괴하고 삼성전자 6만 전자 깨고 내려가면 한 닭의 후퇴. 대신 2,350 정도까지. 예. 그러면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두고 보고 그 사이에는 장은 그러면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쪽이 가는데 오늘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 테마주, 새로운 테마주요. 예. 예. 이제 로봇에서 인공위성, AI,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링크, 예. 그리고 요새 원격 진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요새 그 로봇 다음에 그 제가 그 작년에도 이런 얘기했죠. 그 반도체는 나쁜 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나는 이재용 회장님은 그 나쁜 거를 다른 데서 풀 거다. 그래서 로봇이나 인공위성 통신이나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 갖고 풀 거다. 그리고 대표님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의미의 뭐 M&A나 전략적 제휴라는 말씀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뭔가를 읽으셨나요? 저는 이 뉴스가 네. 메모리 시장 한파로 씌워까 역사적인 폭락 위기 아주 공포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투자 19% 줄인대요. 그럼 우리는 줄인 데만 방점을 두잖아요. 나는 이거를 복잡해서는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그 줄인 것만큼 그럼 가만히 있어? 나머지는 뭐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M&A를 분명히 할 거다. 오늘 이번에 M&A 얘기는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원격 진료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달러를 보내는 또 에너지라든지 이제 5월 달에 또 우주청 만든다니까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도 지금에서 발동 거는데 로봇주가 조종하니까 다른 테마가 들어오는데 저는 원격 진료나 그 다음에 우주 테마나 네. 다 어마무시한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 흐름을 반도체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공략해서 그래서 오히려 LG전자도 이제는 좋아 보여요. LG전자요? 예. 그동안 LG전자는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냥 박스로만 봤거든요. 근데 10만 원 돌파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미래로 갔다 와 보죠. 또 생각을 네. 2030년 정도 갔다 오면 앞에 큰 TV가 있어요. 스마트 TV. 스마트 TV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또 쪼갤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뭔가 워치가 있을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예. 심박수를 재고 그러나 당 주거나 예. 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옆에 짜자자작 뜨면서 뭔가 지금 나쁘시네요. 그래놓고 처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르는 대로 처방 전화해서 우리가 내가 집에서 찍 받아보고 그거 갖고 또 약국 가거나 또 약국에서 또 또 택배로 또 주문하거나 하는 이런 토탈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 사물형 인터넷 토탈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왜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스마트 TV 하면 가전은 또 LG전자니까.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는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들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기다 바퀴 달리고 로봇이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스마트 로봇을 데리고 다니고 우리도 이거를 그때는 기술이 발달되면 얘가 같이 그 뭐랄까 운반용 같이 나를 근접해서 데리고 다닐지 아니면 붕 뜰지 뭐 어떤 아니면 칩으로 들어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완성된다는 얘기는 수많은 갖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이 필요하겠죠. 시스템 반도체죠. 예. 그런 세상이 나는 10년 안에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스템은 D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쁜 거는 그냥 금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한 1년이 아닌 2년, 3년 지나면 저는 이 챗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중국도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산하는 게 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만 견디시면 돼. 빠르면 6개월만 견디면 돼요. 그리고 나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시스템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리가 스마트 헬스케어 요새 플랫폼에 이거를 플랫폼할 수 있는 게 유비케어하고 비트컴퓨터입니다. 또딱, 국딱, 그 병원 플랫폼. 지금 벌써 치고 나가요.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그러면 이 법이 바뀌면서 원격 진료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이거는 곧 반도체 D램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그러면 이게 이제 생활형 가전, 생활형 플랫폼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최근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원격 진료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표님 언제쯤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세요? 저는 로봇주는 이번에 무조건 100% 팔고 네. 3월 그때까지 실적을 보라 했다면 네.
로봇보단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든 그 다음에 스타링크 연결된 매출이나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매출단이 찍힐 수 그래도 있는. 실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로봇 쪽보다는. 그렇죠. 로봇은 테마성으로 너무 급등한 것 같아요.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는 100% 이상 가면 매매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녹색 이쪽이 로보티즈, 휴민 로봇, 로봇스타, 로봇인데 이런 것들이 이게 2주 전의 데이터입니다. 1월 18일. 여기서 65,000원짜리가 85,000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26,000원짜리나 25,000원짜리가 31,000원대까지 추가적이 갔고 그래서 제가 이 루닛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시면은 밑에 단에 스마트 헬스케어 수술용 로봇의 미래 컴퍼니로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했는데 얘도 이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스타 29,000원 3만원 파갖고 추가 올라간 에너지는 10에 15인데 얘는 20, 30% 가거든요. 밑에 땅.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환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네들의 가장 큰 약점이 실적입니다. 네. 주가는 100% 올라갔는데 주가 실적들이 뒷받침 안 되거나 쇼크 나오면 이거는 또 그 변동성이 꼭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레인보우 로봇이 미리 그려봤어요. 미래를요. 예, 3개월, 5개월 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만 원과 5만 원대 오면 어떻게 해요? 설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종목만큼 악재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과거에 한미 글로벌 보세요. 빈살만 오고 11월 달에 그 난리치던 게 120선까지 떨어지면서 48,000원짜리 거의 반토막 만들어버리거든요. 한 번 물질가 지나면 이런 것들은 맥을 끊어놓고 지속적인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조정한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전 3개월에서 5개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가 가장 제가 전번 시간에 로봇의 최대 악재, 챗봇의 최대 악재가 뭐예요? 새로운 테마주의 주도주가 나올 때. 좀 딱 나오잖아요. 인공위성하고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요새 또 오늘 뉴스 보니까 가덕도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 발전 얘기 또 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자꾸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나오니까 이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그래서 저는 2월달, 3월달은 화려한 종목장 순환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로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121선에서 시가상위 종목도 이격이 50%좀 중저가 치면 더블. 절대 사망각도라고 제가 카지노 각도 사망각도라고 심지어 표현했어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 이 사망각도들에 있습니다.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라든지 이거는 거의 눌림목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3개월 동안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네. 요 새롭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000원, 38,000원대 들어가듯이 그 다음에 요 겨울의 패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역발상해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5일선, 11선은 밀집되는데 장기 이평선 120m에서 수렴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1, 2, 3, 4, 5 이런 파동이 이격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나 또 증권형 통큰 서울옥션이나 이런 건 벌써 여름 1단계 여기 치고 나갔고요. 네. 아직 안 나간 게 이제 수소니 건자재니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에서 또 스마트 헬스케어나 우주 쪽에서 아직도 못 간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2, 3월 달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하셨었고 로봇이나 챗봇 테마주에서 이제는 우주항공, 헬스케어, 또 스마트 헬스케어, 증권형 토큰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증권형 토큰 이쪽은 아직도 좀 유효합니까, 대표님? 저는 일단 정부가 좀 악성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뭐
상장돼 있는 그 코인 이 쪼개기가 증권을 토끼되려면 이미 기존의 건을 좀 교통 정리한 다음에 네. 심지어는 뭐 상장 폐지 시킨 다음에 막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뭔가 계획을 잡겠지만 실행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도 이게 쪼개기 상품 아닙니까? 저는 이게 곧 스마트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플랫폼 쪽에서 분명히 이쪽도 저는 뭔가 자산 유동화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먼 얘기지만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옥션이라든지 또 결제 관련된 종목도 그러니까 뭐 다날이라든지 한국정보 인증이나 한국 시리즈가 많고 또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쪽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패턴들이 다 바닥 패턴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미 증권 서울 옥션이나 먼저 간 것들은 이미 급등했어요. 그거는 눌림목 전략을 쓰셔야겠죠. 치고받고 전략. 이거 서울 옥션입니다. 우리가 16,000원 사갖고 25,000원, 21,000원, 2,000원에 눌림목만 주면 이게 이제 이거 원파동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제 2 눌림목 준 다음에 3가 나오나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뭐 서울 옥션, K 옥션 같이 연결시키고 결제, 다날이나 한국정보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이게 나중에는 페이로도 확산될 것 같아요. 요새 애플페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쏙 들어갔죠. 예. 근데 또 그것까지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2, 3월 달에는 더 우리한테 한정된 자산 갖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일 FOMC 회의 이후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테마주 중심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주가가 빠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격 진료나 인공위성, 지금 테마가 돌고 있는 정보정책, 법으로 나올 만한 곳들을 좀 공략해보자. 이거 정리가 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 참 복잡하잖아요. 테슬라만 봐요. 우리 삼성전자 보듯이. 내일 미국장에서요. 예. 예. 아침에 테슬라가 종가가 어떻게 나오나. 지금 여기 보시면 테슬라 한번 보세요. 313불에서 101불, 이 100불까지 빠졌을 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60%. 그럴 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십시오 해갖고 단기간에 70% 올랐습니다. 이때 승부 보신 분은 진짜 단기간에 이만한 수익률이 어딨냐 할 정도로 제가 빅펀드 가동할 거라고 분명히 소설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꼭 머니게임으로 봐라.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분명히 테슬 뒤에 그 대주주의 탐욕이나 과거의 헤지펀드 전략이나 사례 보면 분명히 빅펀드 작동한다. 그러면 어디 버무다 군도나 뭐 어디에 빅펀드 가동해서 주가 떨어진 걸 해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명히 쇼커버링 걸린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 게 쇼커버링이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저는 140불과 150불 딱 거놓겠습니다. 딱 반이에요. 여기서 흔들었다 가느냐, 바로 200불 치고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 갖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65,000원 치고 나가느냐, 200불 치고 나면 치고 나가요. 아니면 140불, 150불 조종한다. 삼성전자, 유만전자 계속 공격당하고 지수 50에서 70, 크면 100 눌렀다 갑니다. 네. 요 두 가지. 그래서 아까 스핀 테슬라, 애플. 삼성전자, 애플 갖고만 봐라. 네. 이게 시장 근본주의. 그러니까 그냥 편히 주무세요. 그래놓고 내일 아침에 네. 땡기냐, 바스켓 매수가 들어와서 치고 나가냐, 누르냐. 누르면 아까 뭐라 그랬죠? 테마 중소형주 정책 관련주로 집중. 지수 빠질 때 올라가는 걸로.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땡겨. 그럼 삼성전자 수익률보다 중저가 소부장, 그다음 5G 장비주들 이런 것들에서 30, 50% 게임. 이게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실전 전략을 딱 짜면 어떨까. 그러면 주식만 갖고 있는 분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급등 때 현금화 시켜놓고 대형주 팔고 이거를 준비해라 해드렸던 겁니다.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래도 좀 LG엔솔도 잘 번디고 있고. 근데 LG엔솔은 저는 52만 원에서 추가 가봤자 10%. 그러니까 그거 남 드세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밑에 단의 종목들. 오늘 코스닥 1등 종목 급등.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뭐 밑에 첨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더 나을 겁니다. 아니면 또 소부장 쪽이거나 아니면은 펫배터리 오히려 아직까지 발동 안 걸리는 그런 쪽이 더 나을 거예요. 대형주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테슬라가 치고 나가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이 3천만 원 넘으면 금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소 현상이 나와요. 이게 묘합니다. 비트코인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가죠.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사람의 그 흥분의 목표치를 엔도피를 확 높여버려요. 그러면 코스닥에 그동안 눌렀던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확 들어오는 오늘 2시부터 어떤 현상이 있냐 파생상에서 네. 마이너스 났던 현물에서 2천억을 외국인이 확 사요. 그런데 코스닥도 확 사요. 2천억을. 코스닥 2천억 들어온 거 처음 봤어요.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사는 게 다 2차 전지. 네. 그것만 사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일 벌써 그 정부의 비대칭성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테슬라하고 애플만 보죠. 우리는 삼성전자만 보고. 네. 그래서 파생 쪽 연결해 5개 땡겨버리면 수익률 게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이게 곧 3월달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달 2달을 지배할 겁니다. 그럼 지수는 잡지 마세요. 삼성전자 6만 5천 원이면, 요번에 2,500이었는데 2,100에서 2,500이면 지금 2,500을 살짝 뚫습니다. 그런데 2,600원 7만 전자를 치고 나가야 가요. 네. 그리고 엔솔은 55만 원 치고 나가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차는 18에서 19만 원 가야 되고. 현대기아도 같이 가야 장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은 어떤가요? 그게 근데 현대차, 기아 수익률이 바닥에서 사신 분이야 20%인데 지금 가격대 사시면 10% 먹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장비, 차량용 반도체,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현대 오토 에버라든지 또 현대그룹에서는 오늘 급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21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아주 수직 급락했어요. 대표님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일단 거기도 뭐 실적에 뭐 여러 가지 마이너스 부분하고 바스켓 매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삽니다. 16만 원대. 오히려 25만 원, 27만 원 LG 이노테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사놓으면 이런 것들은 억대로 가능해요. 개별 종목은 뭐 몇천 해갖고 수익률을 높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편하게 억대 사놓고 목표 단가 20%나 30% 잡고 한 6개월 묻어두는 이런 차별화 전략과 자금의 속성의 전략을 구분하시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엮여서 이렇게 글로비스가 빠졌다라고도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도 나중에 올리기 위한 하락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억단위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버넌스 거고요. 게임이고 그리고 네. 이게 움직일 때가 꼭 그 현대건설이 치고 나가야 되고 엔지니어링 등장해야 되고 현대로템이 지금 25,000원, 30,000원씩 박스인데 이걸 뚫어줘야 이제 글로비스가 갈 겁니다.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의 개인 지분과 가디안이라고는 백기사에 관련된 거버넌스가 있는데 이거 먼저 푸는 게 건설 쪽에서 먼저 풀지 모빌리티에서 먼저 풀지 저는 이번에는 그 한전부지 땅 파고가 3월 달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현대건설에서 푸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금상첨화는 그때쯤에 사우디에서 낭보가 하나씩 와야 돼요. 중동에서 진짜. 우리 애만 뭐 철도 놓고 뭐 한전부지 건물 짓는 것보다 뭐 원전이 됐든 뭐 네옴시티가 됐든 뭐 다른 거가 됐든 수주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됐든 아랍에미리트가 됐든 됐든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 들어와야 해외 돼요. 부분에서요. 예. 그런 게 나와야 뭔가 끌개가 되는 거거든.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운빨이 현대차 그룹에 나오나 한번 보죠.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전에 제가 11월 12월 달에
잘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단기 비자 제한이에요. 우리나라만 좀 많이 막혀 있어요.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2월 말까지가 아니라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근데 한 총리가 말씀도 예, 주셨는데요. 이 뉴스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살래요. 이거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그동안 아시아나항공보다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나가는 그 간단히 얘기해서 그 저가 항공 뭐 에어부산의 제주항공 이런 것들이 가고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는 갇혀 있는 게 다 중국 지갑 기대했는데 이게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로 보복 에너지가 세고요. 네.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2월 말 안으로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마스크도 풀고 이것도 풀리면 그러면 이제 대장주 하나씩 보죠. 이 하나투어가 6만 5천 원과 6만 원에 갇혀 있거든요. 네. 실적으로 이게 6만 5천 원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제주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15,000원과 13,000원에 갇혀 있어요. 거의 2달간 간단히 해서 이거 작년에 팔아갖고 이걸 로봇주나 다른 걸 챗봇 받으면 어마무시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기다린 분들은 그냥 크게 손해도 안 보지만 먹지도 못하는 엮여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분명히 뚫리는데 문제는 뭐냐? 목표 수익률 20%밖에 안 봅니다. 목표 수익률을 13,000에 샀어요. 2만 원 돌파는 안 본다고요. 그러면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리오프닝은 예.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미 10월, 11월 달에 사신 분들이 70에서 더블 먹는 거고 남들 소외됐을 때 뭐 8,000원, 9,000원에 사신 분들 역배열됐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역배열된 걸 찾으세요. 케이크.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얘가 이제 저는 롯데관광계보다는 수익률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가는데 한 50% 에너지 나오는데 13,000원에 롯데관광에서 최고 목표가 2만 원. 17,000원 치고 나가 그거를 한번 겪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안타 치는 감각.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오히려 이 케이크 같은 그래프 모양 준 것 중에 꼭 계절적으로 3월 달에서 5월 달에 테마형으로 머니게임 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구제역, 사료, 네. 그 다음에 또 중국 관계가 오면은 이제 아가방이나 또 교육주나 이런 것들 틈새 전략들 잠깐 그걸 금액을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면 안 돼요. 선수들의 영역인가요? 종목이죠. 예. 대신 근데 이런 종목을 할 때요. 네. 저는 윗꼬리 패턴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윗꼬리 패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윗꼬리 패턴이라는 거는 바닥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물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수급 같아, 수급. 물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 예정이신 거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을 봐라라고 말씀을 이제 방송 전에 저한테 이제 귀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네,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번에 네. 섹터로 나눠서 엑셀로 해놓고 3개나 5개를 규격화시킨 다음에 평균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22평균 거래량의 3배나 5배가 1시간 만에 들어오는 것들을 찾아라. 네, 그러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클러스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 2,000개를 이렇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일부만 갖고 왔는데 제약 쪽에 이렇게 화장품, 백화점, 통신 이렇게 기획을 적어놓고 대표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평균 거래량, 당일적 기준일 저가 그리고 변동성 이런 것들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딱 우리 그러면 이런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런 패턴. 왼쪽 절벽. 수렴. 아까 케이크가 그랬죠. 근데 반드시 여기서 뭐냐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종목은 첫날 대량 거래 터지면요. 네. 윗골이 달려요. 아우 지겨웠어. 이 종목 진짜
급등 이게 한번 보세요.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예, 우리가 전에 여기 한번 잔잔하다 여기 윗꼬리 달려서 눌릴 목조가 100 이때 사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유니크 풍국주적이니까 이게 수소예요. 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이것도 하나의 샘플링 돼서 뭔가 테마 될려나 보다.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군집되면 클러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유니크고요. 일진다이아. 이제 이게 수렴돼 갖고 이건 아직 거래가 안 들어와요. 요거는 22,000원, 25,000원 되면 이제 거래가 한번 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날 달리죠. 사라. 그때는 요 밑에 사신 분은 30내가 50% 팔았다 밑에서 다시 사십시오. 그게 파도타기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스마트 농업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린 플러스 이게 스마트 농업이거든요. 네. 이 거래량이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터집니다. 그래갖고 13,000원 넘었는데 이거 반드시 윗꼬리 달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윗꼬리 달리면 이거는 11,000원과 11,500원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맥을 딱 그리고 제자 뒤에다 그 다음이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딱 들어왔죠. 그러면 저는 스마트 농업? 그러면 이게 사우디에 스마트 농업 들어가는 게 코롱 글로벌, 그린 플러스, 대동, TYM 샘플링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아침에 딱 준비해갖고 아침 시초가 딱 9시에서 10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20, 30% 들어가고 막 이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용. 네. 예. 하이스틸. 이런 것들. 시멘트. 이런 것들을 샘플링 다 해놓으세요. 그래프는 다 똑같죠. 문제는 뭐예요? 거래량. 거래량. 요것만 체크하시면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요새 2월달, 3월달에 수익률 게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샘플이라는 거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정책 발표하는 걸 미리 정부의 비대칭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청 이거 또 5월이든 6월이든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계속 떠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확정됐어요, 5월. 그리고 가덕도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분명히 또 철도 재편 계획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럼 철도하면 오늘 푸른 기술이 상할까요? 이런 것들도 미에 사전에 이 거래량이 딱 초기에 파동 잡았으면 남보다 위치 좋게 들어가서 빨리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샘플링, 클러스터링. 그래서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지수가 빠질 때 많이 갈 겁니다. 지수와 상관없는 이런 테마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좀 안전적일까요? 아까 이제 대형주 같은 거는 억대로 가능하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개인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운빨 기운빨이 좀 들어가서 네. 찍었는데 내가 찍은 건 안 가고 찍으려고 그럴 수 한 있죠, 것만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 멘탈리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들어가란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예. 1억을 기준으로 하면 1,000에서 3,000 정도 그리고 종목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트레이딩 감각이기 때문에 어느 게 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아까 윗꼬리 패턴 그래서 확인형 매매를 저는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샘플링 했다가 윗꼬리 패턴 달리면서 눌림목 줄 때 들어간다. 그게 오히려 타이밍에서는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패턴은 바닥인데 어떤 거는 3개월 동안 더 흘러내리거나 안 가는 건 또 허대요. 네. 그럼 미리 들어가고 남들 치고 나가는데 이게 진 빠지거든요. 그런데다가 중심 전체 자산 50% 질렀어요. 골 때리다 그러면 손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게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에서 종목 이렇게 이건 억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마 감각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비 연준의 결과 이후로 시장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데 어떻게 보면 다소 심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종목을 발굴하시는지 그 내용까지 잠깐 좀 여쭤봤습니다. 아직 순한 테마로 남아있는 부분을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어떤 테마가 좀 남아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가덕도 특별법도 얘기 나오네요. 네. 그러면 딱 KT 계열사들이 요새 챗봇으로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KTCS나 KTIS. 근데 이 KT 계열사 중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KT 썸마리. 네. KT 썸마리. 그거 내일 당장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대건설이 이제
이게 제가 한번 그려와 봤는데 네. 이 작년도 고점이 49,000 이거를 치고 나가는 속도가 철강 건자재 건설을 결정할 겁니다. 남아 있는 섹터. 현대건설이. 예. 예. 요새 그 건자재 쪽에서는 LX 하우시스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이미 요거 이제 4만 원까지 갔다 눌림목 그리고 이 다음 파동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음 파동이 가려면 중심인 현대건설이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20%라도. 현대건설이 5만 원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온다. 여기도 거버넌스가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전부지 터파기가 공식화되는지. 네. 이게 터파기 시작하는 순간에 제가 한번 특수건설, 동아지질, 철도주, 이게 푸른 기술과 함께 하나의 또 징후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인가 9개 사업이 동시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이게 기부 체납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장이 목표 수위는 작아요. 치고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데서 해야 새로운 파동 나와요. 그러면 20%라도 좋으면 밑에 단의 건자재, 수소,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주도주 물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 또 우리 또 원격 진료, 그 다음에 또 인공위성,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5G 이게 다 똑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땅 파고 흙 파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이게 성장률을 건드리는 거죠. 침체를 떠들 때 정부의 지도자들은 침체 어딨어 성장률을 건드리거든요. 그럴 때 민간 기업에서 투자는 힘드니까 정부 재원을 통한 K자 할 수 있는 그럼 우선순위가 들어가요. 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나열해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래량 들어오는 거를 집중한다. 이러시면 2달간은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들 파월 의장의 이입 보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안 볼래요. 네. 그거 뭐 중첩 현상으로 내일 결과 나온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거나라는 행동 전략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2, 3월은 화려한 종목장 같아요. 지수 안 건드리는. 네. 그리고 유동성장 같고요. 근데 거래대금이 5조에서 8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각 섹터 내에서 다 같이 안 가요. 다 같이 안 갑니다. 한두 개만 뽑는 장, 그리고 이걸 돌려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대장을 분산해 놓고 거래량 들어올 때 거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표님 거래 대금이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8조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정도도 의미는 아직 없는 걸까요? 에휴, 10조가 기본이 돼야 돼요. 네. 10조가 기본이 돼야 그 대형 주장에 갯벌에 처박힌 배가 다 떠갖고 자체적으로 항해할 수가 있지. 지금은 5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8조가 넘은 거는 제가 네. 어떠냐면 뭔가 내일 이벤트에 파생에 전략을 짠 애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파월 의장의 입보다 오히려 테슬라가 튀어오르면 그러면 기술주 성장의 시대가 가버리면서 오히려 우리 증권사가 2023년도 전망 2,600을 대부분 다 꼭지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요새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막 수정하죠. 네. 3월 달에 그걸 뚫어버리는 그런 장이 나오나 내일 결정됩니다. 어디 한번 보죠. 많은 분들이 뭐 올해 국내 증시 상황을 상저하고다, 상고하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맞추지 말자고요. 대응의 지금, 영역이니까요. 예, 네. 그냥 금년 연초에 삼성전자 딱 보고 삼성전자 공포 때 파생해서 산 사람이 정답이. 그리고 또 욕심 안 내고 15나 20% 해놓고 종목 수익률 게임에서 금년도 1월 달은 로봇 안 했고 챗봇 안 했으면 상대적 바탈감이 큰 장입니다. 그렇죠. 예. 전 그게 징후 같아요. 그러면 또 있다고요. 그런 섹터들이. 제가 그걸 원격, 인공위성, 그 다음에
분명히 정부 정책 여기서 찾자고요. 더블 가는 종목들 막 화려한 종목장이 허다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절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식의 전환을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됩니까? 매크로 분석하고 금리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거 자꾸 벗어나시는 게 그 여러 가지 그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몰입하게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인간하고 싸우는 시장이 아닙니다. 기계군단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계군단들한테 무슨 인간적 사고로 대응하시려고 그래요. 오히려 그거를 자꾸 보게 하는 거를 무시하고 실제 시장 밑바닥에서 에너지가 응집되는 거를 저수지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빅데이터, 통계적 데이터의 기반 조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냥 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 빅데이터에 의한 데이터 디펜던스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분석 그리고 또 비관론에 빠지면요. 아무 행동도 못해요. 이번에 작년 연말 연초에 비관론 오히려 연초에 팔았거나 인버스 고가라고 지금 저한테 메일 12월 오는 달에 게 주식 많이 파신 분들 있겠죠. 손절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멍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 가짜의 상승이야. 행동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고착화됩니다. 끼리끼리들 지네들끼리 모여요. 다른 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네.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무슨 뭐 위안 삼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강제로 털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적 머리로 하는 데가 아닌 시장 같습니다. 벌써 1월 달이 그 징후가 보여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수대를 생각 안 합니다. 대표님, 1월 달에 생각보다 장이 강했잖아요. 2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월 달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도 있을까요? 그건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까요? 나는 화려한 종목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수 빠져도 더블 가는 종목도 허다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자고요. 근데 그게 대형주는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가 되려면 네. 10조가 되고 테슬라,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고 20개의 바스켓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형주 수익률이 10%입니다. 10에서 15%. 그래 봐야. 그래 봐야. 네, 네. 2200대 하셨어야 20, 30%고 지금 거신 분들은 이미 중간 정도에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은 10%에 만족하셔야 될 거예요. 2600이나 2700 가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뭐가 더 화려할까요? 바닥에서 치를 떨게 만든 것들.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테마화 군집화 시킬 수 있는 것들. 로봇 관련주, 챗봇 관련주 찾자고요. 이제 그쪽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인공위성 제가 스타링크나 스페이스나 그거 갖고 한번 게임 할 거라고 누누이 얘기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한국항공 우주는 10에서 20% 값밖에 안 나와요. 대장인데. 그런데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요새 장의 특징입니다. 대장주는 무겁다. 무겁다. 네. 그냥 목표 수익률 이런 게 가려면 그쪽 ETF나 이런 것들에서 ETF 시장이 돼야 돼요. 그게 곧 10조 시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언제 될까요? 하반기나 내년에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차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